속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런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미식회, 오늘의 기후가 만드는 건강한 먹방인데요. 오늘도 초대 손님 소개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초대 손님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기후 미식회 퀴즈 잘 들어보세요.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일상의 여러 가지 실천법이 있는데요. 이 기후행동에 관한 실용적인 지침서, 이게 플랜 드론 다운이라고 한답니다. 이 지침서를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법 중에 하나로 땡땡 위주, 이것 위주 식생활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생활일까요? 1번 채식, 2번 육식. 힌트는 안 드립니다.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기후행동에 관한 책 플랜 드론 다운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 위주 식생활을 하면 기후 대응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식생활일까요? 1번 채식, 2번 육식.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오늘 기후 미식회를 잘 들으시면 바로 정답 맞히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부에 발표하니까 1부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보내주셔도 됩니다. 1번 채식, 2번 육식. 몇 번일까요? 자, 오늘 기후 미식회.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기후변화를 막아서 나와 이웃과 지구를 치유하려는 소비자 기후행동의 활동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두 분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느 분부터 하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기후행동 충청 대표이자 청주에서 비건 옵션이 있는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최종래입니다. 아, 비건 옵션이 있는 피자 가게면은 피자면은 가서 뭐 비건으로 주세요 하면 치즈나 고기가 전혀 없는 네네. 피자를 주시는 네. 건가? 오, 네. 소비자 기후행동 충청 대표 최종혜 선생님이셨고요. 두 번째. 네, 안녕하세요. 최종혜 대표님과 함께 소비자 기후행동 충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두 분 지금 충청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네. 와, 기차 타고 오신 기차 거예요? 타고 왔습니다. 그랬죠. 수원역까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문혜정 선생님과 최종혜 선생님 모신 건 두 분 모두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아주 열심히 실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최종혜 선생님은 지금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식도 나오는 채식 옵션도 있는 피자 가게 운영하고 비건 옵션. 비건 옵션. 아하. 비건 옵션이 있는 피자 가게 운영하고 계시고요. 문혜정 선생님은 일본어를 잘하셔서 사랑과 지구의 이로운 사례를 번역해서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지구를 위한 비건 라이프, 미완성 채식도 좋아, 괜찮아. 이게 문혜정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열리지에서 번역해서 출간한 책이라고 해요. 열리지는 같이 일본어 번역하는 모임인 거죠. 공부 모임. 이런 책인데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음식할 때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맛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팁도 뒤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혜정 선생님께서 먼저 이 연리지 번역 모임을 어떻게 만들고 또 이 책을 번역하게 되셨는지 얘기를 들려주신다면요. 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사실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 책을 번역한 열리지는 2005년 아이쿱 생협 조합원들의 일본 협동조합 연구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열리지 선배님들은 주로 일본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관련 내용을 번역, 토론하고 최종 번역물을 조합원에게 공유하는 활동을 했고요.
코로나 시기였던 21년도에 새롭게 구성된 현재 열리지에서는 주요한 시대적 의제인 기후행동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선정할 때도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나의 건강도 챙기면서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번역을 하면 보통 고료를 받잖아요. 그럼 이 열리지 모임은 그런 고료와 상관없이 일종의 봉사로 번역을 하시는 거고. 동아리 형식이고요. 그 모임을 할 때 뭐 약간의 교통비 정도로 그럼 하고 이 있습니다. 책이 팔린 인쇄는 다 그러면 네, 아이쿱 생협으로 네,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생협 활동비로 쓰이는 건가요? 활동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후원금? 네. 후원금. 그렇구나.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뭐 고료도 못 받고 특별히 득되는 게 없는데 다들 모이셔서 열심히 번역하고 계시는 활동가들은 거네요. 그렇게 늘 우리가 아하. 하고 싶은 것들 모여서 공부하고 네. 또 나누고 그게 사실은 활동가들의 아하. 모습입니다. 아주 처음- 저희에게는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협동조합 공부를 하려고 모였다가 우리보다 협동조합이 먼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참여하고 있는 네네네. 일본의 예를 보면서 사회적 경제 공부도 하고 하시다가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이제 채식 기후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공부하는 모임으로 바뀐 거네요. 연리지가 어떤 뜻인가요? 이거는 그냥 그 단어에서 딱 아시다시피 그런 거를 아마 처음에 선배님들이 만든 거라서 네. 연리지라고 네. 그럼 이게 모임이 있었던 게 한 그렇죠. 20년 가까이? 이니까 벌써 19년 이렇게 되어가는 대단하네요, 네. 선생님.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현재는 하시나요? 9명이 있고요. 많다. 그 사이에 뭐 계속 구성원들은 바뀌고 그렇게. 선생님 충청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소비자 기후행동. 네. 그럼 이 모임도 충청 분들이 아닙니다. 9분. 이 열리지는 사실은 전국구라고 아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좀 지리적 여건상 서울 경기 위주에서 하시다가 네. 저희가 21년도에 새로 구성될 때는 그때가 딱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온라인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 더 열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는 우리 부산이라든지 광주라 저도 천안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할 수 있게 오히려 그때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줌이나 다들 이제 회의나 모든 네, 걸 네,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네. 지역과 상관없이 모이게 된 그렇네요. 제가 번역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가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관심이 고료를 안 받고 이 힘든 걸 모여서 네. 그것도 혼자 하면은 마음대로 번역해도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네. 또 이제 막 남이 한 거 고치고 서로 의견 내고 하면서 이게 힘들 그래서 저희 텐데. 앞에 선배님들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만나서 네.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주 1회 자기의 분량을 저녁 시간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해서 더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진짜 용어도 통일하고 네. 네. 이거 처음에는 연리지 옮기면서 제가 약간 그 큰 신뢰를 안 갖고 읽었던 게 번역이 한 사람 책임이 안 되면은 앞에 뒤에 용어도 네네. 다르고 산만해질 수 네. 있거든요. 근데 마치 한 사람이 번역한 것처럼 네. 굉장히 알차게 번역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반장, 놀랬습니다. 부반장 이렇게 제조도 두고요. 아. 그래서 자기의 분량을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이 읽어보면서 용어를 통일시키는 과정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네, 돈 안 의견도 받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네. 저희들끼리 이 책에도 후기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네, 막 네. 이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막 무슨 독서 감상회 하듯이 그 이야기를 막 주고받다가 아니야 우리 빨리 돌아와야 번역합시다 번역해야 돼. 이러고 그랬던 아,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하셨네요. 네. 돈을 안 받고 중요한 건 돈이 안 받으니까 더 재밌는 거 네, 아닐까? 맛있는 밥을 같이 그래서 한번 오히려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최종혜 선생님은 지금 비건 피자라고 제가 채식 피자죠 했더니 아닙니다. 비건입니다 그러셨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비건하고 채식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채식은 사실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채식, 네. 예, 베지테리언 해가지고 여러 단계가 있고 그래서 채식은 약간 먹는 거에 그 포커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비건은 식생활 이외에 생활 전반에 걸쳐서 동물성 제품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죽을 말하고. 안 입는다거나 네, 뭐 그러니까 가죽 가방을 동물 안 실험을 하지 든다거나, 않은 화장품을 쓴다거나. 네. 아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자 가게는 사실 먹는 건데 비건 네. 옵션이라고 하시는 거는 네. 그런 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네. 위한 음식이다 이런 그쵸. 뜻인가요? 네, 네. 아, 그럼 이게 네. 선생님 저 피자를 정말 좋아했는데 네. 저도 이제 채식을 하면서 피자집에 가면은 이렇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포크로 치즈 걷어내면서 먹고 그 사람들이 입맛 떨어진다고 먹지 말라고 구박하고 그러는데 선생님네 이 운영하시는 라피자 네. 이거는 그 천안에 있는 거 어디에 아니요, 있나요?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습니까? 네. 청주에 있는 라피자 여기서는 어떻게 피자를 보통 만드시나요? 비건 옵션이라고 하면 비건 옵션이니까 일단 치즈를 네, 비롯한 동물성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영업 비밀입니다. 그러면 치즈 대신에 뭘로 그 쫀득쫀득한 맛을 낼까요? 그게 이제 기술력이죠. 아, 네. 정말요? 네네. 가봐야겠다. 그럼 그 치즈 대신 올리는 그 재료가 아주 선생님께서 간단해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그럼요. 아, 네. 네. 혹시 두부? 콩물? 아니요, 대개는 두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희도 처음엔 두부 했는데 네. 두부가 그 고유의 두부의 맛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른 재료의 맛을 해치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다른 재료의 맛을 올려주는 재료를 써야지 같이 콜라보돼서 훨씬 더 맛있어지는데 가끔 비건 아니신 분들이 비건 피자 드시고 훨씬 더 맛있다고. 깔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화도 잘 되고. 네, 아, 그러나 영업 비밀이니까 뭔지는 얘기하실 수 네네, 없고. 드셔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피자에 햄이나 고기 안 들어가고 네. 뭐 모짜렐라 치즈나 이런 치즈도 네. 안 올리고 네. 그러면은 토핑으로 위에 올라가는 건 어떤 것들일까요? 토핑으로 채소?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 이제 대개는 네. 채식 비건이고 뭐 채식 피자다 이러면 대개는 다 풀떼기만 생각하시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채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엄청 다양하고 재료가 네. 뭐 어쨌든 그렇고요. 저희 라피자가 그 기본적인 재료는 제철 재료를 이용합니다. 아. 네. 그 계절에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재료가 이게 친환경일지라도 제철이 아니면 네,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제철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 그 자연이 그 계절에 그 재료를 내주는 거는 그 계절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맞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게 그렇죠. 나오는 그 거다. 계절이 그 사람이에게 필요해서 그 계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그때 가장 맛있어요. 이를테면 뭐 겨울에 수박 드시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추운데 수박을 네, 먹으면 찬바람 딱 불면 오이와 수박이 땡기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아하. 몸이 알아요, 그건.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기후 미식회 아주 재밌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2부에서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 책을 번역해서 알리고 계신 열리지의 문예정 선생님, 또 피자 전문점 라피자 청주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건들을 위한 피자도 만들고 계신 최종혜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식이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샵 0999로 문자 주세요. 제가 질문을 직접 드려보겠습니다. 카더가든 카더가든이 부른 나무를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그동안 여기 보니까 아까 퀴즈 낸 것 때문에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요. 4082님, 봄이라서 이것저것 맛있는 채소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채소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그렇죠.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는데 장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텃밭 있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하셨고요. 4082님,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8028님, 저는 채식주의자인데요. 기후변화에 도움도 되고 채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아삭아삭한 느낌에 기분 전환이 절로 됩니다. 그러셨어요. 또 7155님, 7155번님, 소나 돼지 키울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육류 소비를 절반만 줄여도 지구온도가 많이 낮아지겠죠? 하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3862님은 새싹 문자인데요. 예를 들어 채식 식량 10톤을 얻을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육식을 얻기 위해서 가축을 키울 때 거기서 2톤도 얻기 힘드니 채식을 하는 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죠 하고 와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7983님도 새싹 문자로 채식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생님들께 궁금한 것 질문 보내주시면 즉석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기후미식회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 책을 번역하신 문예정 선생님, 열리지 모임의 문예정 선생님과 청주에서 유기농 피자 전문점 운영하고 계신 최종혜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1부에서 낸 퀴즈 정답을 한번 볼까요? 오늘 기후행동 실천법에 대한 문제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법에서 이것 위주 식생활을 하면 기후 대응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식생활일까요? 하고 문제를 드렸는데요. 1번 채식, 2번 육식. 최종혜 선생님 정답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1번 채식입니다. 네, 1번 채식이요. 네. 여기 보니까 또 허탈하게 웃으시는데요. 허탈하게 정답이 웃으시는데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계속 저희가 힌트를 주면서 네. 이제 보내시도록 하니까 여기 보니까 6284님이 한 달 넘게 꾸준히 퀴즈 도전을 하는데 아직도 당첨이 되지 않는 거 보니 저는 선물과 인연이 없나 봅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꾸준히 방송 잘 듣겠습니다. 퇴근길 메이트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6284님 저희가 오늘 깜짝 선물 두 분 선생님 나오신 기념으로 깜짝 선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종혜 선생님 아까 비건하고 채식은 다르다. 네. 그래서 채식은 먹는 거에서 채식을 한다면 비건은 생활 태도, 양식 전반적으로 동물성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배제하는 것이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채식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채소,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생활에서 채식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어떤 주의점, 주의점. 예, 채식한다고 하면 꼭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너무 채식에 집중하다 보니 채소 과일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놓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음식이 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저희가 또 소비자 기후행동 활동가로서 기후 위기는 탄소 배출 때문에 오는 네. 것이니까 탄소 배출을 다량 하면서 온 채식은 진정한 채식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채식을 하실 때 그 음식이 나에게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 뭐 그 고기만 아니면 다 채식 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네. 이제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카놀라유에 튀긴 감자튀김과 콜라는 비건입니다. 그렇죠. 동물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건강에는 아니죠. 건강에도 물론 좋지 않지만 환경에도 아. 좋지 않잖아요. 탄소를 다량 배출하면서 온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네. 식탁까지 왔는지를 네. 보면서 그 채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철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제철이면 사실 외국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운 먹을거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탄소 배출을 조금밖에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제철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철 재료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하.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 한 달 내내 퀴즈 정답 보내도 당첨 안 됐다고 하신 6284님 또 여러분들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 오늘 두 분 선생님 나오신 기념으로 저희가 5권 읽고 싶으신 분들 문자를 주시면 선물로 드립니다. 와우. 네. 짜란. 그러니까 지금 문자로 이 책을 읽고 싶다고 문자 보내주시면 5분께 작가님이 연락을 할 거예요. 5분께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 두 분은 다 그럼 채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채식 위주의 식생활. 채식 위주의 식생활 네. 맞아요. 미완성 채식도 괜찮으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채식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계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 최종혜 선생님 얘기하시라고. 저는 뭐 오늘부터 60급 채식 시작이야 이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진 않고 제가 이제 소비자 기후행동 활동가를 하기 전에 생애 활동가를 했는데 그때 학습회를 할 때 공장식 축산 영상을 봤거든요.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잖아요. 유튜브에 지금도 네, 많이 네. 돌아다녀요. 공장식 축산만 치면 다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동물에게 생명 대 생명으로 봤을 때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더라도 공장식 축산으로 나온 거 먹지 않겠다. 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외식을 거의 못해. 외식에서 고기를 먹을 수는 대부분 다 네네. 공장식 축산이니까. 네네. 사실 또 물어보기도 힘들고. 맞아요. 이거 고기 주인 어디서 양반들한테. 왔어요? 네. 공장식 고깃집 가가지고. 축산인가요? 이러다가 이제 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점점 자연스럽게 이제 채식 위주 식생활이 된 것 같아요. 네. 공장식 축산을 피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 조건은 공장식 축산인가 아닌가, GMO 사료를 먹었는가 아닌가, 뭐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따져요. 네. 네. 문혜정 선생님은 어떻게 네, 채식을? 저는 뭐 완벽한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뭐 아이쿱 생협 활동도 했고 지금 소비자 기후 행동 활동을 하면서 바뀐 것이 그 오늘의 정답과 같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 이거를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식사 그 순서라든지 뭐 조리법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는 게 전혀 낯설지 않고 이제는 좀 몸에 배어 있고 가족들도 좀 많이 따라주는 편입니다. 그 목표는 다 탄소 절감이 네. 목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라고 채식이 여러 단계가 있다고 아까 최종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도표를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 도표가 저한테만 있군요. 그래서 예, 지금 7단계라고 했는데 비건이 가장 최상위. 최상위. 네네. 락토 베지테리언이 아니 플렉시테리언. 플렉시테리언이 네, 이거는 이제 또 사람마다 또 달라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라는 책 48쪽에 보면 훨씬 네. 더 많고 다양하게 단계가 나와 있는.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플렉시테리언이거든요. 네, 마지막이 플렉시테리언. 네, 네. 그러니까 비건에서 비건은 네. 아무것도 안 먹는 거. 네. 그러니까 계란, 유제품, 네. 고기, 생선 다 안 네. 먹는 거. 네네. 그다음 플렉시테리언은 조금 유연하게 네. 생선이나 뭐 조류, 닭고기는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붉은 고기를 먹는 먹는 사람들죠. 거. 네. 그러니까 덩어리 고기를 안 먹는다거나. 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옛날에 불교 신자인 할머니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셨어요. 네. 다리 2개인 고기는 먹는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외할머니 그러셨는데 다리 2개인 고기는 네. 먹는다. 4개와 2개가 무슨 차이일까 제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조류는 먹는 거죠. 네. 생선하고. 네. 페스코가 조류만 먹고 네. 아니 저기 해산물. 해산물만 먹고 네. 맞아요. 페스코 네. 해산물. 네. 락토오보는 이제 네. 뭐 유제품. 네. 오보는 계란만. 네. 락토는 유제품만. 네.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양한 게 채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채식만 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유제품이나 계란이나 생선이나 두발 짐승이나 붉은 고기나 이런 걸 간헐적으로 먹는 다양한 단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어느 정도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굳이 따진다면 플렉시테리언. 아하. 네. 간헐적으로 고기나 생선을 근데 그런 가끔은 원칙. 먹는다. 공장식 축산 안 된다. 네, GMO 사료 안 되고. 사료는 안 된다. 예. 그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못 드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 이 책 제목이 저희 청취자들한테 반응이 참 좋았어요. 지금 저희가 이 기후미식회에서 채식 얘기만 나오면 항의 문자 보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 뭐 되게 무책임하게 고기 먹지 말라는 말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뭐 강요하는 거는 옳지 않다 모두에게. 그럼 네. 제가 번번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다 100% 하자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채식을 해도 좋고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해도 된다. 지금보다 고기 소비량을 조금만 줄여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 이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원제인가요, 선생님 이 책에? 원제는 직역을 하자면 지구로부터 사랑받는 먹는 법, 이 별을 탐하지 않는 여기서 별은 지구입니다. 네. 삶의 방식, 비건 라이프 입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번역을 하는 동안에 내부적으로는 지구가 사랑하는 비건 식탁,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삶, 비건 라이프 입문이라고 칭하면서 번역은 했습니다. 근데 최종 번역과 감수가 끝나고 책 제목을 정할 때 저희가 아주 고민한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비건이라는 단어가 주는 엄격함이 대중적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책 내용도 그랬고 저희가 캠페인 현장에서 만나보신 분들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병의 완벽한 비건보다는 10명이 함께 실천하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주로 육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채식 위주의 식사로 바꿔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제목을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라고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아주 많은 디테일한 논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 노력의 결과인지 독자들한테도 이 제목이 용기도 주고 위로를 받았다는 후문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구호 같아요. 네. 미완성 채식도 네. 괜찮아. 네.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접근하게 하는. 네, 이 제목에 대해서 원작자님께서도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 저는 이게 네. 원제인 줄 알았어요. 네. 제목이 참 좋아서. 네. 그 처음에 채식을 시작하실 때 두 분은 이제 공장식 축사는 안 할 거야 하고 시작을 하셨고 생협 활동하면서 탄소 절감의 일환으로 이제 채식을 시작을 하셨던 건데 어떻게 점점점 줄이셨나요? 고기를. 이렇게 채식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망설이는 분들한테 팁을 주신다면. 그거 되게 쉽거든요. 사실 어떻게? 우리 전통식을 보면 네. 웬만하면 제철이고 웬만하면 채식이에요. 네, 살펴보시면 알아요. 네. 네, 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네. 웬만하면 제철, 네, 웬만하면 채식. 네, 그럼 외식은 일단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하다 보면. 그렇죠. 아,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저희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고기를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근데 실제로 고기를 저희는 안 먹지는 않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주로 집에서 사와서 먹지 외식을 나가서 굳이 막 이렇게 많이 먹는 건 확실히 줄어든 것 같고요. 근데 남편도 아침에 식사에서 상당 부분을 샐러드를 듬뿍 먹는 그런 순서를 바꾸고 양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해주고 자기 몸이 변하는 걸 본인들도 다 알게 되거든요. 가족들은 하다 보면.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조금씩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몇 살 정도, 몇 저희들은 학년인가요? 아이들이 좀 컸어요. 대학생이랑 아. 고등학생이어서. 그러면 네. 이제 성장기가 어느 정도 지났다고 네. 해도 그래도 네. 한참 고기 많이 먹을 때. 그렇죠. 여전히 고기 타령을 하긴 해서 저희는 네. 뭐 이렇게 안 먹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줄이려고 하고 고기 식탁을 차릴 때도 쌈채소를 다양하게 올린다든지 곁에 곁들여 먹는 것들을 충분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채식을 하면서 몸이 바뀌는 걸 가족들이 알고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 채식으로 식단을 이렇게 완전히 점차적으로 바꾸면서 이런 점이 참 좋았다. 아니면 이런 점은 힘들었다는 게 혹시 있었다면 어느 분부터?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 감기 잘 안 걸려요. 아 채식하고 나서요. 네, 감기 잘 안 걸리고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네, 면역력이 좋아졌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도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이게 여자들은 특히나 갱년기 지나면서 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저는 채식하면서 이제 이 방송하면서 겨울에 감기 걸린 게스트 분들도 생방송을 펑크낼 수 없으니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감기를 주고 받아요. 네. 저하고 네. 출연자분하고. 근데 이제 감기에 걸리면은 다들 하는 말이 거봐 고기 안 먹어서 걸리지 이러거든요 저한테. 근데 두 분은 채식을 하고 나서 면역력이 더 좋아졌다. 네.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걸 느꼈다. 그런 거죠. 네. 그 만약에 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망설이는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네. 오늘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으니 채식합시다. 그러면은 채식 이외의 소비자 기후 행동 활동가로서 두 분이 네. 하고 계신 활동이나 아니면 오늘 이 프로그램 듣는 분들에게 뭔가 채식 이외에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가 캠페인 나가 보면 평소에 그 기후행동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손수건이나 텀블러 들고 다닌다거나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소비자 기후행동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보여요. 누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소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네, 한 번 사면 오래 쓰자. 네, 소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네. 네. 문예정 선생님은 혹시?
문희정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최종혜 선생님이 얘기하셨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리차드 샌더슨이 부릅니다. 리얼리티. 네, 소비자 기후 행동의 최종혜 선생님, 문혜정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선생님 말씀 듣다가 최종혜 선생님 말씀 듣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더 여쭈고 싶은데 영업 기밀이라고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 피자 가게를 하시면서 파스타는 비건으로 저도 대충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올리브 오일을 쓰면 되니까 이것저것 넣어서. 근데 피자는 도무지 치즈 없이는 이게 맛이 안 날 텐데 뭐 토마토즙을 위에 바르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근데 선생님께서 두부나 두유 종류가 아닌 새로운 재료를 개발해서 이 비건 피자, 비건 파스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쉬는 시간에 제가 여쭤보니까 크림 파스타도 콩 두유가 아닌 걸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로 개발을 할 만큼 비건에 관심을 갖고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네. 이것저것 시도도 하고 실천을 하셨던 건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생활협동조합, 생협으로 두 분 다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최종혜 선생님은 처음에 생협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저희 막내 아들이 아토피가 아주 심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네. 그러니까 처음엔 자책을 하다가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 먹을거리에 먹거리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아이콥 생협이라고 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시작을 하시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다 아이들 먹거리와 환경을 생각하다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문혜정 선생님도 그러셨던 건가요? 네네. 저도 아이 어렸을 때 그 먹거리에 관심 가지고 그러면서 아이쿠 생협 조합원이 됐죠.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울산에서 사셨다고. 아, 네네네. 울산이 저희가 원래 부산에서 살다가 네. 울산을 갔는데 이제 어쨌든 그때 공업 도시다 보니 환경적으로 오염이 공해가 네, 심할 공해가 때였다고. 심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에 벌써 좀 표가 나는 게 좀 있었어요. 몇 아. 가지. 그래서 먹거리부터 좀 바꿔보자. 그래서 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네네. 관심을 갖다가 기후 위기 행동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소비자 기후 행동의 활동가로서 제가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상 다 여쭈지를 못하고 청취자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것만큼은 함께 해보십시다 하는 게 있다면 두 분이 1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소비자 기후 행동 활동가로서 네. 후원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희가 네.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 단체이고 뭐 소비 기한 표시제라든가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같은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만들었는데 그 힘은 사실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저희 파트너분들, 저희는 파트너라고 부르거든요. 네, 기후 행동 후원자들을. 파트너. 네. 그분들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파트너들이 많아지면 소기행의 말들이 훨씬 더 힘이 생길 테고 그럼 훨씬 더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소비자 기후행동 치시고 후원해 주시고 같이 파트너로 네네, 활동해 주시고. 파트너로 네.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혜정 선생님은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열리지 9명 이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미애 열리지 반장님을 필두로 김수현, 김연화, 김효남, 박은정, 이선영, 이행지 그리고 김은영님까지 우리 이 책의 번역에 시간이랑 재능을 마음껏 나눠주신 저희 열리지 팀입니다. 꼭 언급하고 싶었고요. 대표님처럼 저희도 소비자 기후행동 활동가이다 보니 저희가 하는 활동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면서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친환경 농산물로 제철 재료로 피자를 만드시는 우리 최종혜 선생님 또 사람과 지구의 이로운 사례를 번역해서 소개하는 문혜정 선생님 우리가 다 탄소 절감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소비자 기후 행동이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소비 기한 표시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하실 얘기가 더 많으실 텐데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